고졸 검정 한국사 17. 자, 동학농민운동을 보기 전에 잠시 거문도 사건 위치를 보고 갈게요. 네, 이것이 거문도 사건을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조선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그리고 위에는 러시아, 밑에 영국까지 와 있는 상태죠.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의 이 밑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1년간 점령했었다라는 거 다시 갈게요. 자, 동학은 농민들 사이에 많이 퍼진 종교였죠. 근데 이 고부라는 곳에서 농민들의 수탈이 많이 시작이 되면서 고부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정말 탐관오리의 수탈에 대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싸워서 1차 봉기에서 정부 관군에게 계속해서 승리합니다.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모두가 동학농민운동의 키워드가 되고요. 내친김에는 전주성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주까지 오게 되자 이제 정부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또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군과 동학군이 화해를 합니다. 전주 화약을 맺고 농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실시할 수 있게끔 전라도의 각 지역에 설치한 농민자치기구가 집강소예요. 잘 표시를 해두고요. 그런데 일본이 자꾸 개혁해야 된다 간섭 하고 시도하고 이러니까 이제 동학군이 다시 봉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2차 봉기에서 있었던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군이 패배를 하게 되죠. 이런 동학군의 지도자가 전봉준이었는데요. 이 동학군들이 했던 주장을 한번 보죠.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 달래요. 신분 제도를 없애고 싶은 요구가 있었던 거죠. 외와 일본과 어떤 내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벌한다. 하자. 그리고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자.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봉건, 낡은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자 외국 세력에 반대하는 농민운동이었습니다. 밑줄 다 치세요.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이 요구들은 나중에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바로 동학농민에 이어서 갑오개혁을 봅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한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에요. 군국기무처라는 기구가 설치가 돼서 추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바꿔 놓았는데요. 일단 신분제가 이때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하는 풍습인 조혼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조세를 다 금납하게 됩니다. 금으로 납부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금으로. 그전에는 진짜 곡식을 내거나 포를 내거나 이렇게 했는데 현금으로 납부를 하게 됐고요. 과부가 재혼하는 것도 허용이 되죠. 과거제도도 폐지가 됩니다. 다 중요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뭐다? 갑오개혁이다라는 걸 알면 됩니다. 2차 갑오개혁 때도 고종이 어떤 개혁의 조치들을 반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홍범 14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조서가 발표가 돼요.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연결을 시도하자 친러파의 배후에 명성황후가 있다라는 걸 안 일본이 명성황후를 피살하게 되죠. 시해하게 되죠. 그 사건이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명성황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개혁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을미개혁 때 단발령, 머리 상투를 다 잘라버리는 거, 그리고 음력이 아닌 양력을 이때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내가 죽자 고종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목숨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종이 안타깝지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요. 러시아로 간 거 아니에요.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1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걸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아관 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이때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이 굉장히 많았어요. 광산, 삼림, 철도 이런 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서재필이 조선의 독립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유민권, 자주국권, 자강개혁을 목표로 해요.
독립신문도 뭐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했지만 만들어지고 독립문도 딱 건설을 하고요. 민중 계몽을 위한 다양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해요. 그 정말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 모여요. 그걸 몇 차례 했는데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별표 치고 독립협회 하면 만민공동회 꼭꼭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만민공동회가 괜찮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들도 참여를 해서 열린 것이 관민공동회입니다. 그래서 헌해 6조라는 게 딱 결정이 돼요. 이 정부에서 이거 할 거다라고 의회 설립 운동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제도죠. 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운동도 독립협회에서 했습니다.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라 이름을 조선이 아니라 조금 더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바꿉니다. 대한제국. 그리고 대한제국 때 실시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해요. 대한제국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웁니다. 이때 연호는 광무예요. 그래서 중국의 천자만이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런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환구단에서 황제로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광무개혁은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조한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지게 한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일종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 국제를 발표를 했고 토지를 다시 한번 측량하고요. 원수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건 군사 력을 다 집중을 시킨 거죠. 이걸 황제가 담당할 거고요. 아마 또 나온다면 지게가 계속 나올 거예요. 지난번 한 1년 안에 지게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이거 광무개혁인 거. 토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이런 증명서를 발급해 줬는데 이런 토지 소유 증명서를 지게라고 합니다. 지게는 광무개혁 때 실시된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좀 내려와서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도 한번 봅시다. 의병운동은 3번 있었어요. 각각의 의병과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잘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을미의변은 명성황후가 죽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됐고요. 을사의병은 이름 보면 알 수 있듯이 을사조약이 원인이 됐어요. 을사조약이 뭔지는 좀 이따가 더 볼게요. 네, 을사의병 때는 드디어 양반 출신이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신돌석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뭐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도 있고 정미의병은 이 을사조약 이후로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다 해산이 되면서 정미의병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정미의병은 전국에 있는 모든 의병들이 연합부대를 결성을 해요. 그걸 13도 창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문 안으로 진격하자 서울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었는데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